네, 안녕하십니까. 대한 3D 프린팅 교육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우홍입니다. 자, 수험자 여러분들,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드디어 마지막 파트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필기특강 실전 모의고사 중에서 공개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필기시험은 CBT 방식으로 문제은행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문제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중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 정확하게 시험 문제 60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요거 공개 기출 문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저처럼 우리 수강자분들이나 아니면 시험 보신 분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문제를 재구성한 거, 그런 것들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공개 기출 문제, 60문제는 반드시 다 외우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고요. 이 중에서 뭐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일부는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3D 프린터의 개념과 특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이니까, 자, 컴퓨터로 제어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하다, 맞는 말이고요. 재료를 연속적으로 한 층 한 층 쌓으면서 AM 방식 제조 기술을 말하는 거죠. 기존의 잉크젯 프린터에 쓰이는 것과 유사한 적층 방식으로 입체물을 제작하는 방식도 있다. 물론입니다. 얘가 이제 우리가 MJ 머티리얼 제팅 방식이라고요. 풀칼라가 출력 가능한 그런 방식도 있죠. 정답은 2번 제작 속도가 매우 빠르며 절삭 가공으로 표현이 매끄럽다. 요거 이제 절삭 가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2번. 자,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데이터 포맷은, 자, 얘는 이제 핵심 키워드가 최초입니다. 최초의 3D 호환 표준 포맷.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여기 있는 IGE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GES가 이제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표준 포맷은 여기 있는 바로 스텝 파일이죠. 스텝 파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기 통과하시고 실기시험 보실 때 제출해야 되는 파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준 포맷인 스텝 파일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3번. 자, 여러 부분을 나눠 스캔할 때 스캔 데이터를 정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는 무엇인가? 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커는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커용 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기둥에 볼을 매달아 가지고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보호평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요. 산업용에서 정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전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정합을 정확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마커용 보호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같이 스캔이 돼 가지고요. 얘네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조립되는 거. 본 교재에서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정합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게 바로 정합용 마커가 되겠습니다. 4번. 측정 대상물에 대한 표면 처리 등의 준비, 스캐닝 가능 여부에 대해서 대체 스캐너 선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는 바로 스캐닝 준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기 있는 내용들 있죠. 스캐닝 준비, 그 다음에 스캐닝 보정하는 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스캐너 타입은, 여기 이제 핵심 키워드가 여기 다 있죠. 주파수 차이를 검출해낸다 라고 하는 거. 얘가 바로 변조광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광학식 방식으로는 변조광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바로 이제 백색광이 있었죠. 자, 백색광하고 변조광의 차이는, 자, 백색광은 패턴, 이미지 패턴의 차이, 변조광은 바로 주파수의 차이다. 자, 이렇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변조광에 대한 설명,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백색감, 이 패턴에 대한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6번에서 모델의 단면 곡선과 가이드 곡선 두 개의 스케치가 필요한 것은 수입이다. 요거 이전에 3회 모의고사인가 2회인가 거기서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참고를 하시고요. 밑에 있는 요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생소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거 처음 보는데 그러면 3D 모델링 파트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요 파트를 공부를 해 주십시오. 이 파트도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 3D 프린터 출력용 모델링 데이터를 수정해야 하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 2번 보시면은요, 모델링 데이터의 전체 사이즈가 3D 프린터 최대 출력 사이즈보다 작으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요것도 똑같은 문제 같은데, 출력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얘보다 이게 조금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커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수정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장비의 해상도보다 작은 크기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크기를 조정해야 된다. 1번에 대한 해설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분할 출력을 위해서 데이터 분할이 출력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서포트를 최소한으로 생성시키는 방법 중 분할 출력이 있다라는 거, 요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의 구속 조건 중에서 평행에 해당하는 것, 패러럴에 해당하는 조건이 뭐냐?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 선 두 개가 평행 상태가 아니죠. 얘를 이렇게 평행 상태로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원하고 큰 원, 작은 원을 이렇게 합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동심원.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선의 각도가 이렇게 직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직각 구속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하고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지금 어설프게 붙어 있죠. 정확하게 붙어 있게끔 만드는 거. 자, 요거를 뭐라고 한다? 접선 구속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2D 도면 작성 시에 가는 실선이 적용되는 것을 아닌 것은, 여기 있는 건 다 제가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실선이 있고요, 여기 파선이 있고 쇠선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선은 굵은 실선, 외형선 빼고는 전부 가는 실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외형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10번에서 투상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기 투상도법의 기호입니다. 얘가 기호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여기 가운데에 있는 센터에 있는 애가 바로 얘가 정면도고요. 자, 얘가 이제 우측면도입니다. 자, 정면도, 우측면도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애들은 제 삼각법이라고 그랬죠. 얘입니다. 얘. 그래서 이 정면도하고 우측면도가 여기로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제 삼각법,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고, 우측면도가 오른쪽에 있지 않고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는 일본이나 유럽에서 쓰는 일각법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일각법이 되겠고요. 자, 11번에 기존에 생성된 솔리드 모델에서 프로파일 모양으로 홈을 파거나 뚫을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서 돌출 명령어의 진행 과정과 옵션은 동일하나 돌출 형상으로 제거하는 명령어를 뜻하는 것은.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뭘 뜻하는 건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은 시간이 그렇게 모자라진 않을 텐데요. 가끔 가다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뭘 물어보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딱 단락을 잘 나눠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불린 법칙이죠. 불연 연산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불린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 우리가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빼기, 차집합이 되겠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자, 12번에 3D 프린터의 출력 공차를 고려해서 파트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조립되는 부분은 출력 공차를 고려해서 부품 형상을 모델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해야 된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2번에 조립 부품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2개의 부품을 모두 수정해야 된다. 얘가 아니죠. 하나만 수정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는 얘하고 이렇게 있어서 얘가 공차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공차가 없는 경우에는 한쪽 1번 부품이나 2번 부품이나 둘 중에 하나만 공차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양쪽을 다 줘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출력 공차를 고려할 때 출력 노즐의 크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공차가 들어갔을 때 여기 사이에 있는 거리 있죠. 자, 거리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뭡니까? 얘가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노즐의 직경이 이렇게 뭐죠? 벽을 만드는 거잖아요. 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출력 노즐의 크기는 고려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차를 고려할 당시에 수축률, 기계 공차, 도료 색상 등이 있다. 뭐 요거는 이제 소재 수축률, 요거는 맞고요. 기계 공차 맞고요. 도료 색상은 상관없죠. 자, 13번. 물체에 보이지 않는 안쪽 모양을 명확하게 나타낼 때, 자, 요것도 이제 그 도면의 종류에 대한 거죠. 요렇게 모양이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잘라서 내부 단면을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해 놓은 거, 얘가 바로 해칭입니다. 해칭이고요. 참고로 스머징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그 가는 실선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색깔을 줘가지고 좀 달리 하는 거, 얘가 바로 뭐죠? 스머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4번. 이게 이제 상향식, 하향식이 또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파트를 모델링 해 놓은 상태에서 조립품을 구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파트를 이렇게 만들고 2개를 올려서 조립품을 만드는 거니까 상향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생성된 단품을 불러오거나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단품을 불러오거나 배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최종 조립을 하는 거 상향식 맞습니다. 자동차나 로봇 모형 분야에서 사용되며 기존 데이터를 참고해서 작업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데이터를 참고한다는 말이 이게 조립이 다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참고해서 부품이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얘를 따로 이렇게 별도로 저장하는 거, 얘는 바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향식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제품의 조립 관계를 고려해서 배치 및 조립을 한다. 다 상향식 모델이 됩니다. 자, 스케치 요소 중에서 15번 2개의 원에 적용할 수 없는 구속 조건은, 이것도 우리가 미리 한번 본 바 있습니다. 평행은 원이나 호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직선이죠. 직선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16번 다음 보기 도면의 치수 중에서 A 위치,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전체 길이가 90이에요. 그리고 여기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애가 30이고 여기가 40이면 얘는 얼마겠어요? 90에서 70 뺀 20이죠. 그래서 여기를 20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입력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 30하고 40이 이미 있기 때문에 얘가 20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 표시해줘 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괄호로 이렇게 쏴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얘는 참조치수라고 얘기합니다. 참조치수와 일반 치수의 차이는, 일반 치수는 괄호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블 클릭을 이용해서 수정이 가능한 데 비해서 괄호로 싸져 있는 애들은 더블 클릭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자,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FDM에서요 3D 형상 데이터를 분할하는 경우, 우리가 분할 출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분할 출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사이즈, 크기가 컸을 때, 두 번째는 서포트의 효율적인 운용. 자, 요 두 가지니까요. 볼까요? 출력 범위, 맞죠?
그 다음에 서포트 생성 유무 맞습니다. 품질도 예, 맞죠. 서포트가 얼만큼 효율적으로 달리느냐에 따라서 출력물 품질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익스트루더 크기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예, 18번에 다음 중 3D 프린팅 작업의 3D 모델링에서 고려해야 될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거죠? 우리가 디자인 for AM이라고 하는 용어, 요 용어 기억나십니까? 예, AM을 위한 디자인이죠. 요거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 있는 서포트 유무, 제작 크기, 출력 소재 및 수축률 이런 건 다 고려해야 되고요. 일의 적층 높이는 사실은 슬라이싱을 할 때 어떻게 나누느냐,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델링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자, 19번 3D 모델링 방식 중 넙스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폴리곤, 넙스, 솔리드 요거는 세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은 폴리곤 방식에 비해서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 왜요? 얘는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을 때 계산에 의해서 선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많이 필요하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밑에 있는 요 설명도 같이 한번 우리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치수 보조기호입니다. 치수 보조기호 판의 두께, 지난번에 제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얘네들도 전부 외우셔야 됩니다. 자, 21번 소재에 대한 내용이네요.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여기 있는 핵심은 고무와 플라스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고무뿐만 하고요. 그 다음에 고무 섬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하고 합쳐진 거죠. 그래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 TPU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FDM 방식의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점검사항 FDM입니다. FDM인데 장비 매뉴얼을 숙지한다. 뭐 어떤 장비든 마찬가지고요. 테스트용 형상을 출력하여 성능을 점검한다. 뭐 가능합니다. 베드의 레벨링 상태를 확인 및 조정한다. 얘는 필수고요. 진동 및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3D 프린터가 연질 매트 위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얘는 단단한 평평한 그런 바닥에서 출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질 매트는 아닙니다. 자, 23번 자, 레프트입니다. 레프트. 자, 레프트 설정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일단 여기는 용어가 나오죠. 자, 밑에 보시면 해설에 자, 레프트 설정은 제일 1층에 까는 게 베이스고요. 2층이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3, 4층은 서피스, 그 다음에 1, 2, 3, 4층을 깔고 본격적으로 5층부터 출력이 시작된다 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물론 여기 베이스, 인터페이스는 있고 서피스는 하나를 할지 두 개를 할지 세 개를 할지 우리가 설정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이스 라인 위스는 레프트의 맨 아래층 라인을 폭을 설정하는 옵션이다. 자,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게 베이스 맞죠? 라인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이스가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잖아요. 요걸 때 요게 거리가 얼마를 줄 거냐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얘도 맞고요. 서피스 레이어는 여기서 얘잖아요. 서피스. 그러니까 1층, 1층은 조금 더 이렇게 하고요. 인터페이스는 조금 더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완전히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서피스는 완전히 풀로 인필을 100% 줘가지고 채웁니다. 그러니까 인필은 레프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24번에 델타 프린터에서 높이가 258일 때 원점 좌표로 오른 것은 자, 이것도 제가 교재에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보급형 3D 프린터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네모로 만들어져 있는 자, 얘가 카테시안 방식이고요. 다른 말로는 직교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는 애가 델타인데요. 자, 원점은 이 카테시안은 우리가 엔드 스탑 스위치가 달려있는 위치 때문에 자, 여기에 X, Z가 여기 있고요. Y는 여기 있고 보통 이제 보급형 프린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점 좌표가 여기에요. 여기. 이 부분이 x0, y0, z0. 얘가 원점 좌표인데요. 반대로 델타인 경우에는 노즐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델타는 이렇게 축이 3개가 있는데요. 타워라고 하죠. 3개가 있는데 엔드스탑이 다 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점 G28이라고 하는 원점 명령을 내리시게 되면 얘가 위로 올라가서 딱 멈춥니다. 그래서 얘는 원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죠. 저 위에 있는 노즐 끝에 있는 이 지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x0, y0는 맞습니다. 하지만 z가 맥스값, 제일 위로 올라가 있는 이 값이 바로 델타의 원점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258이기 때문에 x0, y0, z는 z258.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25번 3D 프린팅에 적합하지 않는 데이터 포맷은 STL, OBJ, AMF, 3MF, PLI, MPEG는 우리가 그 동영상 규격이죠. 자, 26번 출력 보조물인 지지대에 대한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지지대를 많이 사용할 때 출력 후 가공 시간이 단축된다. 후 가공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서포트를 제거하고 서포트 제거한 그 표면 품질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샌딩 작업을 해줘야 된다든지, 그래서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지지대에 대한 효과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G코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조 기능의 코드가 바로 핵심입니다. M코드가 미셀러너스, 기타 코드, 보조 코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M코드 되겠습니다. 자, 28번 FDM 방출력 전 생성된 G코드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정보는, 여기 나와 있죠. 기본적인 여기가 G코드의 한 줄인데요. G1 이동해 어디로 X 얼마, Y 얼마, Z 얼마로 이동하고, 이때 속도는 피드 레이트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면서 필라멘트는 요만큼 내려보내. 이런 정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송 속도, 온도, 좌표는 들어가지만 헤드의 동작 시간,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작 시간이 아니라 이송 속도죠. 이송 속도. F가 피드 레이트에서 이송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29번. 자, 슬라이서 소프트웨어 중에서 내부 채우기, 말 그대로입니다. 내부, 안쪽, 채우기, 인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30번에 FDM 방식에서 한 변의 길이가 50mm인 정육면체 생선 출력하기 위해서 한 층의 높이 0.25 나누면 되죠. 50 나누기 0.25 하면은 200개. 이런 것들은 그저 거저주는 문제죠. 자, 31번. 자, 아래에 있는 보기에서 출력 시간이 가장 긴 것은,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서 제일 얘는 이 세 가지 2번, 3번, 4번은 이 상태에서 출력이 가능하지만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지지대가 달려야 되겠죠. 여기 오버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대 다는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얘가 출력 시간이 가장 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2번. 3D 프린터 종류와 사용 소재 연결입니다. FDM은 열 가소성 수지 맞고요. 고체. SLA는 광경화성 수지 액상 맞습니다. SLS는 열 가소성 수지 분말 맞고요. 특히 이제 SLS는 그러니까 이제 분말을 쓰는 애들은요. 열 가소성도 있지만 열 경화성도 있습니다. 열 경화성 수지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열 가소성은 우리가 이 두 개의 차이는요. 열 가소성은 열을 가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녹은 상태에서 굳혀버리면은 얘가 이제 딱딱하게 굳어서 형태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열을 가하면은 또 얘가 녹아요. 녹아서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조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가 열 가소성 수지고요. 열 경화성은 한번 이렇게 녹아가지고 형태를 잡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녹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이 바로 열경향성 수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DLP는 얘가 광경화성 수지죠.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FDM 방식에서 설정값 중 레이어 두께, 레이어 하이트를 말하는 거죠. 한 층의 높이, 출력을 할 때 이 한 층의 높이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레이어 두께는 프린팅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지수이다. 맞고요. 레이어 두께를 절반을 줄이면 프린팅 시간이 2배로 늘어난다. 0.2로 출력하는 거하고 0.1을 출력하는 거하고는 얘가 0.1이 두 번 쌓일 애를 0.2는 한 번에 쌓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2배는 아니고요. 2배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력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속도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적용되는 뭐 가속도라든지 저크라든지 이런 값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정확하게 뭐 2배다 아니면은 2분의 1이다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레이어가 얇을수록 품질이 당연히 좋아지고요. 사선부 표현이나 둥근 표현의 품질도 좋아진다. 뭐 당연하죠. 이렇게 나눠 봤을 때 만약 0.1로 출력했을 때 얘가 이렇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층이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0.2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를 한 번에 깔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합친 거 이렇게 깔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층이 굉장히 뭐죠? 계단이 높아지게 되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얘입니다. 자, 34번 뭐 얘는 볼 것도 없이 여기에 달리는 바로 서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35번 출력물의 외형 강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설정값은 했을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넘버 오브 쉘즈라고 하는 건 쉘이 이제 벽을 뜻하는 거니까 벽 두께예요. 벽을 하나를 줄 거냐, 두 개를 줄 거냐, 세 개를 줄 거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필이죠. 인필. 내부 체험을 아예 주지 않으면 굉장히 약해지는 거고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튼튼해집니다. 인필을 100% 주면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외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슬라이싱 프로그램의 설정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36번. 자, 홈 원점으로 이동하라는 명령 G28. 요 기억하시죠? 자, 요거 넘어가고요. 자, 37번. 소재네요. 자, 여기서 소재 문제가 나왔을 때 얘도 키워드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전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PC입니다. PC. 요거는 이제 그 소재 쪽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38번. 자, 분말 융접 방식의 3D 프린트에서 고형화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것은 분말 융접이니까 분말을 이제 녹여서 우리가 한 층 한 층 쌓는 거죠.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레이저를 쓰는 애가 우리가 액상, SLA도 레이저를 쓰고요. 그 다음에 SLS, 분말을 쓰는 애들도 레이저를 씁니다. 근데 레이저의 종류가 다르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얘는 SLA는 자외선이고요. SLS는 바로 적외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적외선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CO2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죠. 자, 39번. 자, 재료를 토출하면서 요거 이제 지난번에 잠깐 한번 봤었는데요. 토출하는 거니까 그 이동 명령이 G1하고 G0니까 이게 토출하는 게 G1이죠. 그러니까 G0는 아니고요. G2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로는 X, 세로는 Y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여기 G2는 홀을 시계 방향으로 그리면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이제 G코드에 따라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요. 3D 프린터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명령입니다. 3D 프린터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D 프린터의 출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DLP는 선택적 레이어 소결 방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얘는 분말을 쓰는 애고요. 레이저 소결은. 선택적 레이어 소결이 바로 Selective Laser Sintering 이라고 해서 SLS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1번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읽어서 각 방식에 대한 정의죠. 정의를 한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1번. 3프린터 정밀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장비를 교정하려고 한다. 평균값과 오차 평균값으로 오른 것은, 이건 이제 공식만 아시면 됩니다. 평균값은 누구나 다 알죠. 여기는 싹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10 하면 나오는 거고요. 오차 평균값은 여기에 나오는 그 내부 기준폭, 출력물 내부 폭을 2mm로 지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이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평균값에서 기준값을 뺀 요 값이 바로 오차 평균값이다 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2번. 3D 프린터 출력을 하기 위한 오브젝트의 수정 및 오류 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은 보시다시피 같은 모양의 오브젝트를 멀티로 출력할 때는 반드시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수량을 늘려줘야 된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복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그마한 이게 나사를 자, 요런 이제 나사를 하나 출력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모델링에서 이 모델링을 뭐 복제해 가지고 몇 개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얘를 한꺼번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저장해 놓고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오브젝트의 수정 및 오류 검출에 관한 설명들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나와 있죠. 참고 바랍니다. 자, 43번. 3D 프린터 출력 시에 요거는 그냥 G코드죠. 뭐 요거는 물어보나만 하고요. 자, 4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 인식할 수 있는 파일, 우리가 출력용 데이터 파일, 이렇게 뭐죠? STL, OBJ, AMF, 3MF, PLY, 대표적인 요 5가지예요. 요거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요런 애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정답은 3번이다. 자, 45번. 3D 프린터에서 출력물 회수할 때 전용 공구를 이용하여 출력물 회수, 표면을 세척한다고 했잖아요. 세척하는 것은 액상 소재를 쓰는 거고 SLA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3D 프린터 출력 오류 중에서 처음부터 재료가 압출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출력하는 그 중간에 이제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안 나오는 겁니다. 압출기 내부에 재료가 없을 때 뭐 당연하게 안 나오겠죠. 회전하는 기어 톱니가 필라멘트를 밀어내지 못할 때 당연합니다. 이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 필라멘트를 어떤 이유에서는 이렇게 갈아버리게 되면은 기어가 얘를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더 이상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열된 플라스틱 재료가 오래돼서 굳어 있는 경우, 이거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재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내부에 빈 공간을 너무 많이 설정한 경우, 얘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자, 47번. 3D 프린터 출력물에 용융된 재료가 흘러나와서 얇은 선이 생겼다. 이렇게 얇은 선이 나온 것을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스트링이 생긴 출력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트링이 왜 생기겠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그림이 너무 작은데요. 자, 여기서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자, 이런 형태를 출력할 때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이걸 지나갈 때, 이건 빈 곳을 지나가니까 필라멘트가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가 리트랙션을 주지 않으면 얘가 흘러버린다고요. 필라멘트가 흐르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요렇게 흘러내리는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스트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해결하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리트랙션의 온도 설정을 변경한다, 리트랙션 거리를 조절한다, 속도를 조절한다. 얘는 다 맞는 말이고요. 압출 헤드가 긴 거리를 이송하게 되면은, 짧은 헤드 같은 경우에는 리트랙션 안 줘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얘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스트링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짧게 우리가 모델링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48번에 실제 존재할 수 없는 구조. 얘를 뭐라고 그랬죠? 비매니폴드. 비매니폴드면은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비매니폴드 형상이다 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49번에 이게 문제점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게 쭉 설명을 하면서 한번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출력용 데이터로 저장됐습니다. 자, STL 파일이 저장이 됐고요. 자, 우리가 뭐 매시믹서나 이런 데서 검사를 했어요. 매시믹서에서 검사했습니다. 오류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바로 이제 우리가 G코드로 바꿔가지고 바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류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오류가 내가 고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못 고치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얘가 뭐죠? 치명적인 오류나 결합 부위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아, 얘는 도저히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수정은 자동부터 먼저 하고요. 자동 기능이 있고 수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 기능으로 먼저 해결을 하고 안 되면은 수동까지 가는 거예요. 자동하고 수동까지 다 했는데도 안 되면은 오판한 거죠. 그럼 다시 여기는 모델링 프로그램이죠.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려서 STL을 만들기 전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STL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2번 되겠습니다. 자, 50번에서 자, FDM 방식에서요. 첫 번째 레이어가 바닥에 안착이 중요한데 바닥에 출력물이 잘 고정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요거는 이제 자, 첫 레이어의 바닥 안착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은 스커트는 안착하고는 상관없어요. 출력물을 고정하기 위한 건 아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51번 3프린터 제품 출력 시 제품의 고정 상태와 서포터의 서포트입니다.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는요. 자, 허공에 떠 있는 부분은 서포트를 생성한다. 맞는 말이고요. 출력물이 베드에 닿는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출력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애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면적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되다가 여기에 이렇게 한번 노즐이 여기 출력물이 조금 압출량이 많아져 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한번 지나가다가 푹 하고 튀어나와서 약간 높게 형성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노즐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다리미처럼 그냥 밀고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얘가 특출나게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있는 경우에는 얘를 툭 쳐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튼튼하면은 그나마 한번 흔들리고 마는데 얘가 너무 좁으면은 얘가 바로 이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출력이 어렵다. 출력이 실패죠. 이탈하면은. 자,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3D 프린팅 공정에 따라서 출력물이 사용되는 방향과 서포터는 3D 프린터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왜 틀렸을까요? 3D 프린팅의 공정에 따라서 제품에 사용되는 바닥면의 위치와 서포트의 형태는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은 다른 애들을 먼저 읽어보고 얘가 맞다 아니다로 구분해서 정답을 찾아주시는 것도 방법이죠. 자, 52번 FDM 방식 3D 프린터에서 재료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프린터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불가능하고요. 소진되었을 때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색깔을 바꿀 때 이럴 때도 이제 교체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애가 이거 가지고는 이 큰 애를 출력할 수 없다. 좀 더 많은 양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때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프린터가 정지한 후에 익스트루더가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교체한다. 식은 상태에서는 필라멘트 교체가 안 됩니다. 필라멘트가 못 빠져나오잖아요. 항상 온도를 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라멘트를 제거하고 또 집어 넣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자, 3D 프린터 제품 출력할 때 베드에 잘 부착되지 않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온도 설정이 맞지 않는 경우, 플랫폼 표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 1층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이럴 때 잘 안 붙을 수 있어요. 자, 출력물 아랫부분에 부착 면적이 넓으면은 더 좋죠. 좁은 애들이 문제지만 넓은 애들은 나중에 제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잘 붙습니다. 자, 54번. 3D 프린터 출력 시에 성형되지 않은 재료가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 자, 얘가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분말을 쓰는 애들입니다. 분말은 여기서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요. 내려가서 이제 이 위에 분말이 없어서 여분의 분말통에서 분말을 가지고 와서 덮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버행이라고 하는 애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분말 위에서 출력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지대가 성형되지 않은 재료, 새로 깔린 분말이 지지대 역할을 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5번에 자, 얘가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M92 steps per unit.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얘가 이제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도 바꾸셨다고 그랬죠. steps per millimeter. X, Y, Z 축을 X, Y, Z, 그 다음에 모터에도, 익스트루드에도 모터가 있잖아요. 네 군데 이제 설정을 주는 거고요. 얘를, 우리가 X축이나 Y축, Z축 또는 필라멘트를 1mm 움직이는데, 우리가 스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모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스태핑 모터가 이 회전을 따다다닥 하는 스텝을 얼마나 밟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하드웨어인가요? 거기서 자세히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56번. FDM 방식의 3D 프린터 가동 중 공급 장치의 작동이 멈췄을 때, 익스트루더가 멈췄다는 얘기죠. 익스트루더가 멈췄을 때 정비에 필요한 도구로 거리가 먼 것은, 보통 이제 그 익스트루더가 이렇게 여러 개를 조립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롱노즈나 렌치나 우리가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망치는 필요 없습니다. 자, 57번. 오픈소스 기반의 우리가 FDM 방식의 보급형 3D 프린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랩랩 프린터라고 얘기하죠. 자, 랩랩 3D 프린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을 고려한 3D 프린터 운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요거 장비의 내부 동작을 볼 수 있고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오픈형 장비를 운영을 고려한다. 얘가 이제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보급형 프린터 중에서도 안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다 보니까요. 오픈형이 아니고 요새는 이제 챔버형이라고 얘기하죠. 챔버형이라고 해서 프린터를 이렇게 다 싸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그 외곽의 케이스, 요걸 우리가 챔버라고 얘기합니다. 챔버형으로 거의 이제 바꾸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D 프린터 안전 관리에 대한 요 내용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58번 방진 마스크의 종류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이 여러 번 나왔는데요. 얘는 이제 여기 여과제, 흡기변, 마스크, 배기변이 있는데 여기 상에 있는 연결관 있죠. 연결관의 유무에 따라서 얘가 격리식이냐 아니면 직결식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격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과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마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사이에 이 연결관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는 겁니다. 있으면은 얘가 서로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 격리가 돼서 연결하는 거니까 얘가 바로 격리식이고요. 얘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붙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결, 바로 붙어 있는 거라고 해서 연결관이 없는 애가 바로 직결식이 되겠습니다. 얘는 연결관이 있으니까 바로 격리식이 되겠죠. 자, 59번. ABS 소재에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문제에서 푼 것 같아요. 작업 시 냄새가 심하므로 환기를 적절히 실시해야 된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0번. SLA 방식의 SLA 액상 소재를 사용하는 거죠.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UV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맞고요. 레진은 보관이 까다롭고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운용한다. 정답입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나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출력 품질이 가장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보급형, 일반 보급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자, 레진은 어두운 장소에서 경화 반응을 일으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UV 광선이 있으면 다 됩니다. 태양에도 UV 광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레진은 어두운 장소에서 경화 반응을 일으키므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을 운영했다가는 레진이 다 굳어버려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출력물 표면에 남은 레진은 유해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방독 마스크와 니트릴 보호 장갑을 착용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3개 하고요. 공개 기출문제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한번 다 살펴보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좀 부족하지만 이 책을 통하고, 이 책과 여기 있는 강좌를 통해서 무사히 필기시험하고요,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